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자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어제는 깔끔했었잖아요. 우리 10만 전자, 네. 60만 닉스 다 확인을 했었는데 간밤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아직 긴장의 끈을 풀 때는 아닙니다. 지금 프리마켓도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하이닉스는 3%대, 또 삼성전자도 1.8%대 급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AI 거품론에 대한 계속되는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단기 고점이 확인된 증시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퐁당퐁당 장세가 퐁당퐁당.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 오르고 또 분위기 좋았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AI 거품론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조정이 좀 들어오는. 누가 팔았다더라.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슈인데 오늘 또 엔비디아도 뭐 어떤 투자회사가 또 헤지펀드가. 9,400억 달러 뭐 9,400만 불 주치 팔았다. 이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시총을 감안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헤지펀드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타이밍 자체가 이제 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고점에 왔다라는 건가? 왜 굳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량을 다 매도를 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특히나 또 오늘은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제 부분들, 아마존. 메타라든지 알파벳도 대규모 이제 회사채 발행, 사실 메타가 3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이제 회사채 발행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마존이 150억 달러였나요?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한 17조 원, 18조 원 정도 이제 되는 금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마존도 비교적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하고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제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재무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마존 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괜찮은데 왜 맞습니다. 아마존까지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제 재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조치라고 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는 누가 많이 더 투자를 하나 이걸 이제 경쟁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뭔가 이제 증시도 조금 조정해진 분위기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타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아마존 연이어서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회사채 발행에 이제 나서다 보니까 이제 돈줄이 좀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돈 없나? 우려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는 있지만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진짜 5년 이후에 우리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5년 이후에 과연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도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정답은 돈을 잘 벌 거다라고 이제 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좀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이제 제기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 끝나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요 구간이 상당히 좀 마의 구간이에요. 맞아요. 항상 AI 거품론이 이제 부각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또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20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되는 우리 시간으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간에 젠슨항 CEO 실적은 좋을 건데 실적보다는 젠슨항 CEO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지 이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좀 의구심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준호 매니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목요일 새벽에 나올 텐데 지금 기준이 너무 깐깐해요. 엔비디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엔비디아의 칩산 요 친구들이 요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나 여기까지 잣대를 대면 솔직히 약간 불안하거든요. 계속 준호 매니저는 SK 하이닉스 일단은 보류, 일단은 신중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국내 좀 반도체주 전략도 얘기해 주시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확인할 때까지는 이제 하루하루 계속해서 지금 AI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황 CEO가
정말 지금 AI 수요가 정말 탄탄하고 AI 칩 수요도 정말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강력한 발언이 나와줘야 결국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확실하게 좀 불식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아마존이 이번에 22조 규모의 회사채를 이제 발행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돈줄이 말라간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AI 시장의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지금 막강하게 AI 쪽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AI 시장의 어떤 미래는 훨씬 더 좀 밝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존이나 그 M7 기업들이 이제 앞다퉈서 지금 강력하게 빚을 내가면서까지 지금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건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함이고 또 그리고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AI 시장에서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또 그리고 아마존 메타에서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결국 AI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투자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이젠 기류의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와 그리고 젠상 CEO의 발언이 있겠지만 저는 AI에 대한 어떤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떤 의심과 그리고 거품론을 계속 확인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봐요. 닷컴 버블 때는 사실상 이런 어떤 의심 없이 시장이 이제 광풍에 큰 시세만이 분출되고 그 다음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AI에 대한 거품론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시장이 건강하게 좀 상승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확인을 확실하게 거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오히려 더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이후 맞습니다. 괜히 여기에 이제 보유자 말고는 참전하는 거는 맞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AI 거품론이 나온다는 자체가 거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또 준호 매니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AI 거품론이 계속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좀 나오죠. 반복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어차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조금 묻혀버리긴 했지만 워렌 버핏이 이제 알파벳 구글 주식을 산 거, 네.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처음 매수가 이제 한 6조 원 정도 규모로 매수를 한 거지. 이게 끝이 아니라 애플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을 많이 줄이면서 사실상 알파벳으로 이제 대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파벳과 애플은 굉장히 지금 연합전선을 잘 구축을 하고 있어요. 알파벳이 저는 충분히 이제 애플의 이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 인텔리전스에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제 탑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알파벳이 지금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TPU 여기에도 애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애플은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구글의 TPU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그룹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선택을 시작한 했다라는 거다. 것 자체는 사실 고점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저는 결정적인 이제 근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은 우리가 이미 다 검증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 거품론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될 때마다 빅테크 기업들은 숫자로 이걸 이제 깨부수면서 지금까지 가야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어떤 불안감이 나타날 때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좀 기회일 수 있다.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또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중국 칩 수출 허용한다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이제 반전의 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방금 살짝 언급해 줬지만 이 또 TPU 전력 반도체도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준호 매니저는 이제 엔비디아까지는 AI 반도체로 본격 승부는 일단 하지 마라. 확신은 있지만 기다려라.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일발은 어디로 향해요? 오늘의 일반은 조금 이제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그래도 이제 간밤에 이제 M7 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구글, 알파벳이 한 3% 정도 상승 흐름 나와줬고 그 외에는 유일하게 테슬라가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GM에 이어서 이제 탈중국화가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리튬.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확인된 기업 안에
다시 한번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 힘든 시장을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표적인 지금 이제 핵심 또 이제 소재, 특히 뭐 흑연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지금 특히 LFP 배터리를 또 시제품을 또 양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 이제 타일 중국의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간밤에 이제 중국의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9% 가깝게 이제 치솟았는데 네. 그 이유가 중국의 최대 리튬 기업인 간펑 리튬 회장이 이제 내년에 수요가 3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을 내놨어요.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톤당 95,200위안이고 네. 우리 돈으로 1,955만 원 정도 수준인데 내년 상반기에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어떤 전망을 예. 내놓으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리튬 가격이 또 올랐다라는 거는 또 이제 국내 리튬, 왜냐하면 결국 중국산들이 이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리튬 수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리튬은 또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에도 굉장히 핵심 소재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ESS가 결국에 또 이제 AI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해결책이라고 UBS 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ESS를 포커싱을 해서 결국 포스코 그룹이 또 리튬 쪽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자원 확보를 통해서 1.1조 원을 1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이제 호주에 있는 리튬 강산에 자원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공급망 다변화로 특히 이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리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이제 독자적인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 우리가 이제 소재 기업들과 또 그리고 이제 장비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지금 1년, 2년 내에 또 이제 중국산 부품들을 전면 배제하겠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이제 국한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밸류 체인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죠. 그 안에서 최근에 좀 음극재를 또 이제 테슬라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다 지금 테슬라에 공급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또 이제 음극재를 테슬라의 대규모 공급 계약, 6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10년 동안 또 1조 5천억 가까이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의 어떤 공급 그 밸류 체인의 가장 또 핵심 기업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흑연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천연 흑연이든 인조 흑연이든 거의 99%의 어떤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타일 중국화가 점점 빨라진다고 했을 때 결국 포스코 퓨처엠의 천연 흑연을 양산하고 특히나 지금 인조 흑연도 지금 앞으로 내년까지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현 시점에서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 않고 뭐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관세에 뭐 서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타일 중국화에 있어서 결국 이제 자체적인 어떤 히토리와 자체적인 또 이제 공급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국 또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타일 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또 자체적인 또 이제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이제 반사 수혜로 국내 소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에 결국 AI 거품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은 좀 이제 피난처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이 좀 반사 수혜를 오늘은 좀 네. 얻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하면은 2차 전지 뭐 원재료 중에서는 맞습니다. 강자입니다. 흑연도 잘하고요. 리튬도 잘하고. 이 간펑 리튬 회장의 발언 아까도 이야기해 네. 줬지만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 감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감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튬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 오늘 그러면 이제 리튬 관련주들 포스코 퓨처엠도 네. 있지만 포스코 엠텍, 엠텍들 네, 또 맞습니다. 지금 좀 이따 보겠지만 대주전자 같은 흑연 관련주들 맞아요. 싹 다 오늘 한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재료주들요. 포스코 퓨처엠 가격 조작 볼까요?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 그리고 또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 재료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리튬을 또 이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또 이제 독자적인 어떤 공급망으로 인해서도
정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20만 9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8천 원 라인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또 리튬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 보시죠. 뭐 간밤에 엘보말도 나름 짱짱하게 버텼기 때문에 내년에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을 놓고 보면 바이오증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가 국내 증시 살려주고 있거든요. 리가켄 바이오 한 번 더 가면서요. 2%대인데 영민 매니저의 우리 바이오 포트폴리오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름 테라퓨틱스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리가캠 정리해 주시면서 바이오 리뷰 가죠. 일단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나고 딱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제 시점에서 핫해들. 네. 뭐 빅테크 기업들의 AI 거품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조금 공고해졌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찍 올라갔다가 또 주저앉고 이게 이제 반복되던 이제 사이클이었는데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그냥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ABL 바이오의 대규모 이제 기술 수출이 그렇죠. 좀 쾌거. 결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순서는 이제 누구이냐? 역시나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계속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고요. ABL 바이오의 주가와 리가켄 바이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실제로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월드 ADC가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리가켄 바이오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월드 AC에서 LCB 이제 14 익수다에 이제 기술 이전됐던 건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N2에 이제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 탁월한 이제 치료 효과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좀 되면서 LCB 14가 월드 ADC에서 최우수 ADC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쾌거들이 이제 나오면서 ABL 바이오 이제 기술 이전이 터지니까 이제 리가캠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신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리가켄 바이오는 또 한 발이 더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네. 결국 또 LCB84예요. 네. 존슨앤존슨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그 LCB84가 단독 옵션에 대한 이제 단독 임상에 대한 이제 옵션이 행사되는지에 대한 이제 여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거든요. 지금 경쟁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철압투 ADC에 대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이제 임상 데이터와 추가적인 이제 적응증 확장에 대한 이제 전략을 명확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쟁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존슨앤존슨 역시도 이 철압투 ADC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LCB 이제 84의 전략이 분명히 좀 수립이 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단독 임상,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부터는 단독 임상에 대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에 거의 3천억 가까운 현금이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기술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요번에 ABL 바이오가 다시 이제 3조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계약금은 한 580억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릴리가 220억 이제 투자해가지고 총 이제 한 800억 정도를 이제 ABL 바이오가 현금 확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LCB84에 대한 단독 입상 옵션이 행사가 돼버리면 리가켄 바이오는 한 방에 거의 3천억 가까이 현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단독 옵션 행사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연말까지 저는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리가켄 바이오는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과 방금 말씀드렸던 LCB14, LCB84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의 어떤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2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여기 리가켄 바이오에서 이제 확장되는 기업들이 또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큐리언트라는 기업 아직도 사상 최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철진 MC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오름 테라퓨틱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름 테라퓨틱은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임상에 이제 진입해 있는 DAC 이제 단백질 이제 분해 약물 이제 접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쪽 분야가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금 이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ADC 업계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독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
페이로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동물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암을 죽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페이로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반 세포를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부작용, 혹은 이제 리가켄 바이오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네. 여타 이제 다른 ADC 기업들은 이제 항체와 이 페이로드를 결합시키는 이 컨조이트 기술, 요게 이제 가장 강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결합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항체가 이제 운반하는 그 항원으로 가기 전에 동물이 퍼지죠. 일반 세포들을 네. 이제 죽이게 되는 독성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사실상 이제 과제를 떠안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이제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BBB 셔틀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렇죠. 예, 비만 치료제 사과죠. 쪽에서도 예. 지금 장기 약물 플랫폼에 대해서 1개월 제형, 뭐 6개월 제형, 그다음에 경구형 제형에 대해서 많은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ADC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이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오름 테라피틱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사실 10월 28일 날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지금 한 45% 지금 수익 중인데, 네. 지난주 11월 13일 날 수능일 날 특집 방송 때도 제가 이거 더 간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저께 장중에 거의 15%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ADC와 이 또 보유하고 있는 TPD2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강점이 이제 부각된다라고 하면, 뭐 주가 이제 겨우 시총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 이제 올라온 거니까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스까지도 봤고, 그 전에 이제 그 네. 퀴리언트까지도 네, 함께 퀴리언트. 봤습니다. 지금 ADC의 세상이고, ADC가 당분간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암으로 가게 되는 네. 표적 항암제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때리는 과정에서 뭐 리가켄은 콘줄 같이 자기만의 이렇게 로드 따라서 가는 네. 방법도 있지만, 또 그 가다가 또 약을 또 투입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또 독성을 완화하는 DAC도 있고,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게 허구와 판타지가 아니라 이 빅파마들이 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여기서 주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리마켓 좀 업앤다운 한번 또 보면은, 앞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시작을 했지만 준호 매니저, 지금 2차 전지 쪽에 이 소재들이요.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대주전자재료가 5%대 나오고 있고, 뭐 한농화성도 움직이고 있고, 롯데머트리얼스도 움직이고 있고, 역시 리튬 공급 부족이라는 게, 또 테슬라의 중국 배제라는 게 오늘 또 한번 속아보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K배터리 진짜 한번 좀 수혜받을까요? 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결국에 또 이제 뭐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타일 중국화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이제 국내 2차 전지 소재, 특히 ESS 쪽이 확실하게 좀 AI 인프라의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은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ESS 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2030년까지 ESS 시장이 거의 83배 이상이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ESS 시장의 어떤 밸류 체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 탈중국화도 가치가 맞물리면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또 재점화된다고 했을 때는 또 결국에 이제 미중 갈등의 또 수혜 섹터로도 결국 반사 수혜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대표적인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테슬라의 어떤 타일 중과도 있지만 결국 간밤에 이제 미국의 리튬 기업들도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맞아요. 나와줬거든요. 뭐 시그마 리튬 같은 경우는 32% 이상의 급등이 네. 나왔고,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 7% 가까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내년부터 이제 중국이 리튬 관련된 대규모 또 감산에 것 같아요. 나설 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국내 소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정점엔 저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리튬 자원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포스코 어떤 계열사들은 결국 이제 독자적인 어떤 공급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테슬라의 지금 최근에 응급제에 한 6천억 규모의 또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상태이다 보니까, 테슬라 밸류 체인에 좀 포함되어 있고, 또 국내 ESS의 핵심 소재를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 일제히 다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튬, 니켈,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또 이제 뭐 흑연, 뭐 응급제 이런 네. 기업들이 사실 뭐 핵심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코발트 관련된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도 다 같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컸었고 탈 중국화에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게 ESS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중국의 어떤 대규모 리튬 강산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핵심적인 또 테슬라라는 기업이 탈중국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 2차전지 소재, 그게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들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수급이 좀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서 포트를 좀 몇 개 짜볼까요? 하나만 꼽자면은 준호 매니저 포스코홀딩스인데 또 LNF 라인도 양극재로는 버티고 있고요. 지금 맞습니다. 장은 오픈 안 했지만 포스코 엠텍도 리튬 관련해서는 이제 광산이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예 또 흑연이나 음극재로 빠지면 대주전자재로도 있고 어떻게 좀 구성할까요 오늘? 저는 이제 포트를 네. 이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키 맞추기의 일환으로 결국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한 기업을 이제 양극재 포트에, 하나? 네, 양극재 네. 하나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LNF보다는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에코프로 BM을 들어가는 게 들어간다? 훨씬 더 네.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또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까지 확실히 좀 확인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결국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LFP 그리고 또 이제 흑연 다양한 부분들을 다 이제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광산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좀 탑픽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더 나간다고 했을 때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수급 좋아요. 결국 동박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기존에는 어떤 그 동박이 또 이제 2차 전지로 접목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음극재 집 전체로 되는데 이게 이제 PCB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회로박으로 돼서 지금 이제 회로박에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되게 회로박 관련된 수혜로도 묶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ESS로 봤을 때는 또 이제 동박 수혜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탄력 있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핵심 밸류체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뭐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형주로 봤을 때는 삼성 SDI 한 달 안에 이제 이게 테슬라와 지금 공급 논의를 재공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LG 에스온과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제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안에서는 삼성 SDI까지 좀 탑픽으로 한번 포트에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픽도 궁금합니다. LFP 배터리, ESS, 그리고 리튬의 재료들, K2차 전지 또 재료까지 포함하면은 좀 어떤 포트들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최근에 또 조금 뜨고 있는 쪽이 이제 동박 쪽인데요. 동박 쪽도 약간 지금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워낙 ESS 쪽에 이제 많은 물량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보니까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2년 만에 지금 10,000톤 이상 또 공급이 좀 해야 됐다. 된다고. 특히 북미 쪽 이제 공급사 쪽으로 고객사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들이 이제 공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어쨌든 뭐 전방의 EV 쪽이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강하게 좀 나오지는 않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간밤에 무디스가 또 LG화학하고 LG엔솔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엔캠이 또 여러 또 논란들이 좀 있었고 이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하면 어쨌든 부채에 대한 이제 부담이라든지 흑자 전환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시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섹터별로 뭔가 이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오늘은 뭐 리튬 가격 급등에 대한 이제 수혜주.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리튬 수혜주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고 동박 쪽은 저는 이제 롯데 에너지 또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이게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일진 머티리얼가 이제 롯데 쪽에 이제 핀수가 되면서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네. 동박하면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동박도 지금 ESS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탑픽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진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 때 당시 또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진이었었는데 롯데한테 인수되고 처음엔 좋았죠. 이제 그러다가 업황이 좀 이제 어마어마한 안 좋아지다 또 보니까. 슬픔의 나날이 네. 있는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 모두 또 수급이 붙었다는 것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좀 살펴보면은 KMW를 비롯해 가지고 이 5G, 6G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주파수 경매 이야기가 곧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KMW도 그렇고 범 뭐 RF 뭐 HIC도 좀 그렇고요. 5G, 6G
네. 여기도 이또속이죠. 이번에도 네, 또 속아볼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차례 시세가 한번 크게 분출되고 나서 이제 그대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년 동안 지금 이제 계속 오또속으로서 지금 한 거의 추세 하락이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웬만한 재료로는 이게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나와주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시간에서 올라가는 이유도 지금 모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11월 달에 이어지는데 그 수혜로 결국 이제 삼성과 노키아 이제 기업들이 있고 그럼 결국 KMW의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논리로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KMW와 RFHIC가 지금 이제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오또석은 그냥 사실상 이제 5G와 6G는 결국 이제 사실 첨단 산업과 또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6G 인프라와 5G 인프라는 구축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지금 이제 그 기대감으로 큰 시세가 들어왔다가 이제 그 거품이 다 꺼진 상태에서 확실하게 좀 숫자로 확인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차례씩 이제 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일일 천하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결국 그 수많은 어떤 이제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큰 시세가 분출되려면 정말 강력한 재료와 정말 이제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냥 말로만 이제 5G 인프라, 6G 인프라, 뭐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제 전망보다는 이제는 5G와 6G 관련 종목들이 확실한 어떤 실적이 나와줘야 본격적인 주가 이제 업사이드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또 오늘 이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또 바로 KMW가 장 초반에 떠서 출발했을 때 또 시초가에도 같이 접근을 하면은 또 그대로 오늘 장의 흐름에 맞춰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G는 괜히 오토석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확인하고 또 숫자로 확실히 확인됐을 때 최근에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숫자로 서서히 좀 확인되고 있고 흑자 전환을 지금 4분기, 3분기 연속 확인하고 천천히 올라가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5G도 마찬가지로 2분기, 3분기 연속 확실한 흑자 전환을 확인하고 서서히 우리가 좀 진입해 볼 필요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 있긴 하는 게 우리가 네. 막 자율주행도 이야기하고 네. 앞으로 AI 시대 간다고 하는데 5G, 6G 없이는 못 가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왜 이번에도 또 속고 이또속 왜 안 줍니까? 통신 장비하고 통신 네트워크 왜 6G는 안 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해에 주인공이란 게 있잖아요. 네. 2019년도와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 시즌에 그때 이제 뭐 KMW나 또 지금 이제 뭐 아까 오이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오이솔루션 기업들이 생각납니다. 대부분 지금 한 10배에서 8배 이상의 어떤 시세가 분출됐어요. 이미 그때 미래를 내다보고 결국 이제 5G, 6G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감에 이미 밸류를 3년치, 5년치, 6년치 밸류를 이미 땡겨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시세가 크게 분출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의 어떤 AI 인프라 구축이 좀 지연이 5G 인프라 구축이 지연이 되면서 그대로 지금 곤두박질을 좀 친 상태인데 일단 그래서 지금 큰 폭의 어떤 이제 지금 4, 5년 가까이 주가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잖아요. 소화군요. 그래서 네. 그 매물 소화를 돌파하면서 그걸 뚫고 올라갈 정도면 정말 이제 그래서 이제 숫자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정말 근데 자율주행과 또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는 6G, 5G 인프라는 거의 또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거는 또 저궤도 위성통신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6G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인해서 어디서나 뭐 바다나 뭐 산이나 뭐 오지나 그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터질 수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6G 인프라에만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또 프리마켓 업앤다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셨겠지만 다운 쪽에 놓고 보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아요. 하이닉스가 이미 3%대고요. 소부장들 쪽에서도 웬만한 기업들 2%, 3%대인데요. 영민 매니저는 뭐 너무 2, 3%대가 많아서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이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네. 좀 낙폭이 좀 커진다면 나름 좀 타점을 잡아볼 소부장들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조정이 이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이제 시그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 AI 거품론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 아닌가. AI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AI가 진짜 거품이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도 영향을 좀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준호 매니저도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악재 없이 그냥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오히려 그걸 의심을 해야 버블이죠. 되는 거지.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나 또 AI 산업에 대해서나 이렇게 끊임없이 고점론, 버블론에 대한 걸 이제 스스로 검증을 좀 해가면서 과연 이제 대세 상승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던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건전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 한편으로 보면 여기 재무 너무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야,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구나. 돈이 되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네.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도 이제 분명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같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황제 기업으로 군림을 했고 네.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제 인터넷의 시대를 이제 겪어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AI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도태되면 영원히 그냥 올라설 수 없다라는 걸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나중에 돈을 못 버냐 뭐 이런 걸 따질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생존에 대한 이제 투자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으로 네. 돌아오는 게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논란들이 이제 반복되는 건 오히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진입의 좀 기회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메모리 업황 자체가 지금 워낙 또 강력하게 탄탄하게 형성되고 있고 소부장 종목들도 3분기 때 저는 의외로 3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해서 미스가 난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다 컨센을 또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뭐 용인 클러스터에 600조 원 투자, 600조죠. 삼성이 이제 P5 이제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골조 공사 시작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또 탄탄한 이제 좀 뒷배경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조정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기술적으로 이게 뭐 5일선이 지지가 됐네, 뭐 21선이 지지가 됐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반도체 업종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라. 다만 너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여러분들이 혈안이 돼서 이걸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들도 네, 많던데 많아요.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부장 종목들은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여러분들께는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저는 한 3개월, 6개월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최소 50에서 한 200% 이상 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쪽에서는 프리마켓이 많이 없는데 심택에 그래도 하나 있거든요. 지금 한 네. 2.5% 조정이기는 한데 괜찮아요? 네, 기판 종목들이 지금 가장 대표 주자가 어제 이수페타시스 정말 좀 놀라운 난리 상승이었잖아요. 났죠.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수페타시스 야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또 어저께 알파벳이 이슈였다 보니까 애플과 알파벳의 어떤 연합 그리고 이제 구글이 TPU를 이제 개발하고 네.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이수페타시스가 또 적층 고다층 기판을 또 TPU 공급할 수 에도? 있는 가능성이 네. 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또 새로운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하니까 파미셀이 어저께 막 장중 20% 가까이 또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해성 DS, 심텍, 코리아 서키트 같은 이런 기업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익 모멘텀이 가장 단기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쪽이 기판이다. 심텍은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가 주저앉았다가 또 심텍도 어저께 14%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제가 심텍도 지금 당장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거시 업황이 살아나고 있고 또 제품 믹스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기판 쪽은 좀 최선호 쪽이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쪽이 테스트 소켓 쪽이었어요. TF이라든지 ISC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나란히 지금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사실은 지난 실적 시즌에 저는 가장 놀랄만한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리노공업이 OPM이 49.9%예요. 이거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엄청난 저는 밸류를 줘야 된다라고 보고 리노공업도 AI 쪽에 지금 새로운 이제 또 제품군들이 계속해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리노공업이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이 포고핀이 대면적화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시대에는 약간 좀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방식이. 이런 네. 부분이었는데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OPM이 49.9%
9%다.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마땅히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반도체 종목들 중에 시총이 제일 큰 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제 ISC, 리노공업 이런 테스트 소켓 쪽과 기판 쪽은 관심을 좀 특별히 여러분들 좀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똑똑합니다. 오피셜 증설 없이도 필요한 기판들 또 테스트 소켓들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요, 우리 요청이 하나가 왔는데요. 준호 매니저한테 로보티즈, 우리 CEO 5925님이 주셨습니다. CEO님이 주셨는데 로보티즈 리뷰 부탁합니다. 네. 로보티즈 한번 로보티즈가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지금 이제 깐부 회동을 통해서 이제 로봇주들의 어떤 큰 시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만났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어떤 협업이 이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한 30%에서 많게나 50% 정도 상승이 2, 3일 만에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그 상승폭을 좀 이제 반납하는 이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반납하고 사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또 14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을 좀 성공하기도 했고 어제 사실 원익홀딩스가 좀 급락에 나오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로봇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적자 기록을 했고요. 사실 원익홀딩스는 사업 지주사이기 때문에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계열사 중에 이제 원익 로보티스가 있어서 그동안 이제 로봇 관련된 또 로봇 손 관련된 모멘텀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좀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는 전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특히나 연말에 오픈 AI와 좀 협력을 하고 있고 로봇 손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AI 워커를 또 이제 오픈 AI의 공급 계약 체결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 액추에이터 쪽에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을 성공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픈 AI의 어떤 협력 소식과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M7 기업들과의 어떤 이제 파트너십 그리고 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조정은 에이펙 행사 전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반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이번에 다시 한번 고용 보고서라든지 또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좀 투심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다시 저는 로봇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승은 견인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로보티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로보티즈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우리 국내가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핵심이고 이 로봇의 어떤 전망 자체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에이펙 때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만 좀 일시 반납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납을 이용해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 지금도 유효한 시점이라고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AI 반도체 쪽은 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오늘의 일발 네. 어디로 향할까요? 그래서 AI 또 이제 또 묻어 있는 AI와 신약 개발이 또 결합되어 있는 저는 오늘 프로티나라고 하는 종목을 공략을 좀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도 지난 수능일 날 특집 방송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거의 20% 가까이 또 네. 급등이 나왔어요. 네. 최근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엊그제 상한가 갔었죠. 어저께는 또 로키드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좀 뜨거운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AI 반도체가 쉬니까 AI를 활용해서 이제 융복합 산업이 어디가 뜰 거냐.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AI 의료, 예. AI 진단, AI 신약 개발 이쪽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굉장히 좀 갈목할 만한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프로티나라고 하는 기업. 이 프로티나는 PPI라고 해가지고요. 프로틴 인터랙션. 그러니까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이제 분석해서 이걸 유전체 분석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렇겠죠. 또 더 훨씬 더 이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좀 정확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단백질 분해 연구가 아까 제가 DAC 쪽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단백질 분야에 대한 이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업계의 하나의 트렌드고 그쪽에서 지금 AI와 이제 결합된 플랫폼 기술을 이제 SPID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로티나다. 그래서 프로티나가 자랑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제품군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PPI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PPI 랜드스케이퍼인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PI 패스파인더는 말 그대로 바이오마커 우리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마커를 개발하는 마커. 게 PPI 패스파인더라고 보시면 되고 PPI 이제 랜드스케이퍼는 항체 스크리닝이에요. 많은 항체들 중에 과연 어디가 가장 유효한 건지를 AI를 통해서 이제 걸러내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저는 주목해야 되는 호재 중에 하나가
프로티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의약품 개발 실증 국책과제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예. 여기에 참여하는 게 그 유명한 이제 백민경 서울대 이제 교수팀하고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에피스. 이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이게 국책과제는 보통 이제 10억 단위가 많거든요. 100억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나라에서 136억 원 정도 이제 규모로 국책과제를 이제 발주를 한 거예요. 굉장히 예. 큰 규모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최종적인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프로티나의 이제 기술력이 상당 부분 이제 입증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한 돌아오죠. 기업체로 네.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네.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투셀. 그 다음에 저는 하나가 프로티나라고 프로티나. 보거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수혜가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이제 국책과제에 이제 선정됐다라는 요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아쉽게 어쨌든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어스 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로키드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올라간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에 비하면 사실상 프로티나는 저는 아직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시어스죠. 차트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신규 공략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프로티나를 이제 공략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현재가 65,000원 정도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티나, AI, 의료, AI, 바이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도 있고요. AI를 활용한 이제 다양한 두 가지 또 플랫폼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네. 예, 프로티나랑 뒤따라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준호 매니저는 리튬 가격에 주목을 하면서요. 포스코 퓨처엠을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